나는 상월 선생과 함께 일제의 조선 침략 역사와 조선에서의 식민지 정책, 만주에 대한 일제의 침략 기도와 군벌들의 동향, 반제 반침략 투쟁에서 조중인민의 단결과 협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때 당시 용문중학교 학생들은 군비 축소와 관련된 국제연맹의 태도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학생들 가운데는 국제연맹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말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국제연맹이 군비 축소 문제를 가지고 가짜 흥정을 한다는 논문을 써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논문을 지지하였다. 상월 선생도 그 글을 보고 나의 견해가 옳다고 말하였다. 상월 선생은 길림에 온 후 공산당과의 조직선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지만 고리끼, 로신 등 진보적 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설하는 계몽식 강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다. 언제인가는 비밀 독서저 성원들의 제의를 받고 학교 도서실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자는 제목으로 한 주일 동안 특별 강의를 해주었다. 이 강의를 받은 학생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았다. 나는 그 반영을 수집하여 상월 선생을 고미해 주었다. 사상의 진보성과 후대 교육에서의 높은 책임성, 동서고금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하여 상월 선생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군벌 당국에 매수된 반동교원들은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상월 선생의 교권을 허물어 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였다. 상월 선생의 비호와 지지를 받는 학생들도 그들이 모해하고 시샘하는 대상이 되었다. 풍가성을 가진 교원은 리광한 교장에게 조선 학생들을 퇴학시키라고 위협하였고, 체육주의 마가는 조선 학생들이 중국 교원들을 적대시한다고 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꾀하였다. 그때마다 상월 선생은 나를 비호에 나섰다. 용호 교원도 새 사도를 지향하는 학생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였다. 그 교원은 사대주의 사상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사람이었다. 그는 동양 사람들을 깔보다 못해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데 중국 사람들은 소리를 몹시 낸다고 하면서 그것은 미개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는 중국 사람이면서도 서양인처럼 행세하였다. 그가 동양 사람들의 후진성을 두고 야비한 말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 당번을 서는 날 일부러 우동을 만들어 놓고 식당에 교원들을 초대하였다. 뜨거운 우동을 먹다 나니 그날 식사 시간에는 온 식당 안에 후루룩 후루룩 하는 소리가 가득 찼다. 용호 교원도 후루룩 후루룩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우동을 먹었다. 선생이 입으로 불면서 힘들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식당이 떠나가게 웃었다. 용호 교원은 학생들이 자기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일부러 우동을 만들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얼굴이 시뻘개서 식당에서 달아나 버렸다. 그부터 그는 동양 사람들을 모독하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그 선생이 사대주의를 너무 하기 때문에 용문중학교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상월 선생에 대한 반동교원들의 압력은 1929년에 들어와서 더욱더 우심해졌다. 한 번은 상월 선생이 체육은 선수 본위로 하는 것보다 군중화할수록 좋다는 선전을 하였다. 그것은 학교 운동장에 있는 농구장을 선수들만 독점하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불량 선수들은 방과 후 숙소에서 교사로 돌아오는 상월 선생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무리로 달려들었다. 나는 공청원들과 반제 청년 동맹원들을 발동시켜 불량 선수들의 폭행을 미연에 저지시키고 그들을 되게 꾸짖어 쫓아버리었다. 마체육주임이 졸개들을 잘 길러냈군. 벌거지만도 못한 녀석들. 상월 선생은 꽁무리를 빼는 불량 선수들을 덤덤히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하였다. 선생님, 너무 놀라실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계급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더 첨예한 충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자 선생은 그 말을 수긍하였다. 그래, 옳은 말이야. 우리는 지금 군벌과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상월 선생은 그 후 교육청의 조치에 따라
부당하게 추락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복교를 위해 투쟁하다가 철직되어 용문중학교를 떠나갔다. 장춘과 가륜 지방에 가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학교에 돌아오니 권태석이 뛰어와서 상월 선생이 남기고 간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 편지에는 나는 군벌과의 싸움에서 패자가 되어 떠나간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군벌을 이기게 될 것이다. 저국과 민중의 참된 아들이 되어 한 생을 살기로 결심한 성주의 이념을 위해 나는 어디 가서나 성주에게 다함없는 축복을 보낼 것이다. 라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나에게 남긴 상월 선생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 나는 상월 선생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다만 선생이 1955년에 나에게 보내준 글, 나와 소년 시절의 김일성 원수와의 역사적 관계와 1980년에 보내준 중국 역사 강려를 받아보고 선생이 생전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였을 뿐이다. 나는 그때 그 글을 보고 상월 선생과 함께 조선 정세와 만주 정세, 일제의 침략 정책과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을 논하던 용문중학교 시절을 회고하면서 로 스승에게 중심으로 되는 마음속 감사를 드리었다. 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에게 상월 선생의 안부를 묻곤 하였다. 하지만 선생과의 상봉은 아쉽게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나로서는 옛 제자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경이란 참으로 이상야릇한 것이다. 상월 선생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민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1982년에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1989년에 중국과학원 역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월 선생의 맏딸 상가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1990년에는 셋째 딸 상효원이 나를 만나보고 돌아갔다. 상효원은 중국인민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60년 전에 헤어졌던 스승의 모습을 그 두 딸의 얼굴에서 찾았을 때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이 다르다고 정까지도 달라지겠는가? 사람의 정은 피부와 언어와 신앙의 장벽을 모른다. 만일 용문중학교 교정이 가까이에 있다면 나는 그 교정에 만발하는 정향나무 꽃잎들을 한 줌 가득 뜯어주며 이것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꽃이다. 상월 선생과 나는 이 꽃나무 밑에서 자주 만났다. 하고 말해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길림을 떠난 상월 선생은 할빈, 상해, 베이징, 한구, 중경, 영하, 연안 등지에서 당사업과 교육사업, 문화사업, 문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한때는 만주성당위원회에서 비서장으로도 사업하였다고 한다. 그는 생애의 말년까지 나를 잊지 않았으며 중국의 친근한邻邦인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주의적 감정에 충실하였다. 상월 선생의 유해는 지금 베이징의 발보산 열산흥에 안장되어 있다. 사람에게 한 생을 두고 회고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인간이다. 그러니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청춘 시절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새긴 상월 선생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용문중학교 교정을 권위로 보곤 한다.